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색 당선인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20대 최연소 시의원 당선인과 경남에서 유일하게 소수정당 깃발을 올린 시의원 당선인이 탄생했는데요. 기존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두 청년 정치인을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5대 통합창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김인혜 당선인. 김 당선인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소수정당 시의원입니다. 거대 양당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도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앞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김 당선인은 노동과 돌봄, 청년과 여성 정책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치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통보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인물은 유성국 창원시의원 당선인입니다. 26살로 역대 창원시의원 당선인 가운데 가장 젊은 정치인입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1호 조례로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 지원 조례안을 약속하고 젊은 창원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어리다고 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리다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열심히 활기차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최연소 시의원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도전과 새로운 정치의 바람. 시민들이 선택한 두 당선인이 창원시 의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 동구 삼복도로에 가면 누구나 들러서 라면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동구 끼리라면인데요. 주민들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곳이 벌써 운영 1년을 맞았습니다. 이용한 사람은 어느덧 10,000명을 훌쩍 넘었고 다양한 복지 연결 사례들도 나왔는데요. 끼리라면이 복지의 최일선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의 산복도로에 자리 잡은 동구 끼리라면입니다. 누구나 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이곳은 지역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무료 라면 카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와 이웃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입니다. 아이고 막 배가 고파서 하면서 옵니다. 바람도 씌우고 예. 그래 잘 먹고 갑니다. 혼자 사는 고립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고 가출 청소년을 복지시설과 연계시키는 등 복지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끼리라면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12,000명, 하루 평균 60-7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후원금만 5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라면 등 후원 물품도 15,000개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가 끼리라면 운영에 적극 힘을 보탰습니다. 어떤 가치를 좀 담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의논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답들을 좀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주민들의 힘으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끼리라면은 부산의 다른 구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 그 사이 동구는 최근 2호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3호점도 준비 중입니다. 주민을 연결하고 소통의 장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은 민선 9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그리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민들과 행정, 단체와 기업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손길을 보태며 함께 운영해온 동구 끼리라면이 지역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초여름 강원 평창의 대표 명소인 청옥산 600마지기에 하얀 샤스타데이지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올라야 하지만 1년 중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이곳을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256m 청옥산 정상부에 자리한 600마지기. 초록빛 초원 위로 하얀 샤스타데이지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이룹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물결과 탁 트인 산세가 어우러져 초여름 정취를 더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넘게 달려와야 하는 데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는 임도를 통과해야 하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산악회 팀이 46명 왔어요. 근데 여기가 꽃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꽃이 이때 딱 만발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첫째 너무 좋고. 600마지기는 원래 고랭지 채소밭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이후 샤스타데이지가 식재되면서 숨은 야생화 명소로 입소문을 탔고 밤에는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별빛 명소로도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하늘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에요. 사진은 엄청 많이 찍었어요. 진짜 예쁘죠? 이게 모델이 좋잖아요. 샤스타데이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군은 초여름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일대를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58헥타르, 축구장 81개 규모의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야생화 테마정원과 은하수 전망대, 웰컴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대관령과 진부면 등 북부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남부권으로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옥산 600마지기 지방정원은 단순한 관광시설 확충을 넘어 평창의 미래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600마지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평창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인근에는 누적 관객 수 1,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 세트장도 있어 주말 나들이 코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짧은 개화 시기 덕분에 더욱 특별한 청옥산 600마지기의 샤스타데이지, 평창의 새로운 사계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600마지기!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국민의힘 3선의 강무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경선을 실시한 결과 강무길 의원이 21표를 얻어 16표에 그친 이종진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기장군의 박종철 의원이 당선인들의 선택을 받아 차기 원내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각 후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당 소속 당선인들의 뜻을 모아 추후 의원총회 개최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제5대 창원시 의회 당선인들이 국민의힘의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최종 협의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의장직을 맡는 대신 야당의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안이 의회 내 견제와 균형,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에는 별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협의안을 거부하고 의장단 독식을 강행할 경우 협치 거부와 민의 외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창원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지오스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창원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녹조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후부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원수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창원시가 지오스민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수 공정 강화와 시민 안내가 늦어 불안을 키웠다며 관련 경과와 수질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 대책 마련과 함안보 수문 개방, 그리고 칠서 정수장 대응 과정에 대한 시의회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번에는 선거 여론조사 공정성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전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설계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기관은 정 전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계열 견계로 파악됐으며 당시 조사에서 정 전 후보는 다른 기관 조사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발인은 해당 기관이 정 후보에게 유리한 인상을 주는 문항이나 병원 이해관계와 맞닿은 지역 현안을 연속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률적인 효율성만을 앞세운 항만공사 통합은 지역별 특성과 발전 전략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계 주요 항만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중앙 집권적 통합 대신 부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항만별 경쟁력을 살리는 지역 분권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오전 괌 북동쪽 해역에서 제8호 태풍 히고스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호 태풍 히고스는 주말쯤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으로 북상한 뒤 5일 이내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7호 태풍 메칼라가 일본에 상륙하면서 26일과 27일 사이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발생한 7호 태풍 메칼라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중심 풍속 초속 50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일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청군과 합천군 일원의 산불 산사태 복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복구 추진 상황과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1,109곳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12곳의 복구를 우선 완료했으며 주택 피해 우려 지역 89곳도 주요 공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과 산사태 복구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남은 사업장도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도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에 1억 6천만 원의 에너지 나눔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천한 에너지 취약계층 3,180세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해 냉방비 등 필요한 용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한 BNK 경남은행장은 취약계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은행은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를 알리는
홍보부채 전달 행사도 열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2일 저녁 6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 앞 오르막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창원해경 징계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지난 1월 여성 직원에게 살찐 거봐 등 외모와 나이를 언급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간부급 직원이 피해 직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연인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연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대화를 피하려 하자 가방에 넣어둔 염산 성분의 화학약품을 B씨의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피해 부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발성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영대교 도색 등 시 주요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가 모두 종결됐습니다. 감사원은 22일 통영대교 강제 도색 사업의 경우 단색 도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디자인 비용도 전체 사업비의 1.6% 수준에 불과해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역시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돼 특혜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과 지역 농업개발 이전 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 필요성이 없다며 모두 종결 처리했습니다. 부산시가 23일 오후 시청회의실에서 가덕도 신공항 허브공항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동부가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앞으로 12개월간 중장거리 노선 확충과 항공 수요 창출 등 단계별 성장 전략을 수립하며 도출된 결과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40세에서 54세까지의 일명 끼인 세대 가구의 평균 자산과 부채가 전체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 세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세대 가구보다 2,600만 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끼인 세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900만 원으로 전체 세대 가구보다 1,600만 원이 많았습니다. 동남권 끼인 세대 중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중하 가운데 중간 계층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61.9%로 전체 세대보다 5.4%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남권 지역 끼인 세대 인구는 174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6%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